다음 달 2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선거도 열립니다. 여야 맞대결이 성사된 가운데 경남도의회 입성을 노리는 도의원 후보들을 만나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25% 부과 예고 때문에 최근 한국GM이 철수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한국GM 노조와 지역 정치권이 정책 토론회를 열어 한국GM의 지속 가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창녕군 이방면의 한 마을 야생조류 분변에서 발견된 조류인플루엔자가 지난 주말 고병원성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창녕군은 우포늪을 전면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15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웅동일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정상화의 속도를 냅니다. 경자청은 관련 법에 따라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사업 시행자로 직권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다음 달 2일 재보궐선거에는 경남도 의원을 뽑는 선거도 치러집니다. 이장우 전 도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창원 제12선거구입니다. 여야 후보의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도의회 입성을 노리는 후보들을 표영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현주 전 경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장을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마산 YWCA 사무총장도 지냈던 박 후보는 현장 실무자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특히 내란 사태와 재보궐선거의 기책 사유를 만든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표 공약으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원도심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창원교도소 이전 부지 공원화 등을 내놨습니다. 마산 교도소가 지금 이전을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개발을 하지 못하고 또 낙인 효과로 인해서 받은 피해가 엄청나게 지대하게 큰 곳입니다. 아파트를 짓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공원 단지라든지 시민에게 돌려드리고 그곳 주민들의 혜택이 가장 크게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해당 지역구를 청년 우선 추천 지역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정의성 전 경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을 공천했습니다. 지역구 의원인 윤한홍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내기도 한 정의성 후보는 젊은 정치인답게 지역에 새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포부입니다. 특히 소통과 공감으로 주민이 행복한 삶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는 지역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의 조속한 추진에 앞장서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도내 유망 축제의 업그레이드 및 산업화를 위한 문화 콘텐츠 분야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수건 사업의 조속한 준공과 주민 건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여야 후보의 맞대결로 치러지는 경남도의원 창원시 제12선거구. 도의회 입성을 놓고 첫 출마에 나선 정치 신인들 사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25% 부과 예고 때문에 최근 한국 GM이 철수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는데요. 한국 GM 노조와 지역 정치권이 정책 토론회를 열어 한국 GM의 지속 가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막연한 철수설과 위기설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한국 GM 판매 차량은 모두 49만 9,500여 대, 이 중 미국에 수출한 차량은 41만 8,700여 대로 전체 판매 차량의 88%가 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으로 한국 GM이 철수할 위기에 처했다고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 철수 가능성이 큰 것처럼 우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GM 노조는 근거 없는 철수설과 위기설이라며 최근 정치권과 함께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정책 토론회에서 한국자동차연구원 이항구 박사는
최근 한국 GM의 수익이 늘고 있고 한국 GM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준중형 SUV 공급 기지라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GM을 단기간 내에 다른 지역에서 대체할 수 없다는 그러한 현실, 또 미국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한국 GM이 일부는 해결해 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응 방향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냐. 황현일 창원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 GM 지분 17%를 보유한 산업은행이 주주 역할에 머물지 않고 보다 공적인 기관의 역할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 참석 대신 영상을 보내온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한국 GM에서 생산하는 차종에 관세 예외 적용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브랜드 자동차이기 때문에 관세 예외 적용 시 미국 내 GM 차량 점유율 확보에 유리하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GM에서 생산된 차량은 자유무역지대인 한국에서 생산되지만 이것은 동시에 미국 브랜드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지대는 미국의 시장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생산지다, 미국 차량이다, 이렇게 인정받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민규 한국 GM 지부 자문위원은 한국 GM이 수출 생산 위주가 아닌 내수 판매 주요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같은 전기차 생산 라인 유치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이날 토론에서는 철수를 예상해 불안감을 조성하기보다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를 주시하며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줄을 이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다음 달 2일 치러지는 거제시장 재선거에 여야와 무소속 등 4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치고 기호를 부여받았습니다. 기호 1번은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 기호 2번 국민의힘 박관기 후보, 기호 5번 무소속 김두호 후보, 기호 6번 무소속 황영석 후보입니다. 재선거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0일 시작됩니다. 15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웅동 1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정상화에 속도를 냅니다. 경자청은 17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사업 시행자로 직권 지정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배경에 대해서는 창원시와 지난 2020년,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했지만 협상이 결렬돼 사업 정상화가 지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진해오션리조트 대출 중단 및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자청은 이달 안에 단독 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 이후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관련 절차를 오는 9월까지 마치고 잔여 기반 시설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앞서 창원시는 경자청과의 소송으로 지난 1월 11일부터 웅동 1지구 개발 사업자 지위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경남지부가 안전장치 없는 현장체험 학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17일 오전 경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감의 안전책무를 강화하는 새 법이 오는 6월 시행 예정이라며 그러나 많은 학교들이 개정된 법률 적용 이전에 현장체험 학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돼 현장체험 학습을 추진하고자 하는 교사들은 법적 안전조치가 없다는 것에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남교육청에 법적 안전장치가 없는 현장체험 학습을 중단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 안전을 위한 보조인력 배치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신설됐습니다. 학교장과 교직원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 등을 다한 경우에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고 학교 밖 교육활동에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학교안전법은 올해 6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창녕군 이방면 한 마을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지난 15일 발생했습니다. 지난 11일 조류 분변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창녕군 농업기술센터 동물방역과 김진석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창녕군 동물방역팀장 김진석입니다. 네, 현재 창녕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몇 건이 발생했나요?
올해 1월에 유경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고, 이번에는 철새에 도래진 우포늪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었습니다. 네, 지난 15일에는 창녕 우포늪의 야생조류에게서 고병원성 AI 확진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 AI 항원 검출지에 대하여는 통제 초소를 설치하여 사람과 차량에 대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진출입로 및 탐방로에 대하여는 소독 차량을 동원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출 지점 반경 10km 내 지역을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지정하고, 예찰 지역 내 가금 농가에 대하여 이동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포늪에 대하여는 우포늪 입구에서 대대 제방 종료 지점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탐방로에 대하여는 출입 제한을 실시하여 조류 인플루엔자가 가금 농가에 전파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축산 농가 등 차단 방역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창녕 군민과 경남도민들에게 당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방역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는 우포늪 방문객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허용된 구역에만 출입하여 주시고, 신발 소독 등을 철저히 하여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에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창녕 농업기술센터 동물방역과 김진석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부산시의회 이대석 의원은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17일 제327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특별 건축구역 등 예외적인 높이 계획으로 경관이 사유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 고지대 도시정비 사업자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건축물 높이 계획의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또 토지 지가 차이를 반영한 지수인 높이 보정 계수는 단순히 고지대 건축물 높이를 낮추기 위한 왜곡된 지수라며 불합리한 높이 규제를 개선하고 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부산의 지난해 벤처 투자 실적이 1,842억 원을 달성했고 투자 비율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시는 지역 벤처 투자 비율이 박형준 시장 임기 초기인 2021년 1.6% 수준에서 지난해 2.8%까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벤처 투자사는 2021년 11곳에서 19곳으로, 창업기획사는 15곳에서 28곳으로 늘었습니다. 시는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 지역 주도로 조성한 미래성장 벤처펀드의 자펀드를 3천억 원 규모로 결성하고 가칭 부산혁신 스케일업 펀드도 조성할 방침입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오는 18일 감천항 중앙부두에서 부산항만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비산먼지 억제시설과 화물하역장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운영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항만 내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감천항 중앙부두의 주요 취급 화물은 목재, 철재, 시멘트 등으로 해수청은 방진막 설치 여부와 살수차 운행 등을 점검해 인근 지역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부산 현대미술관 리브랜딩 프로젝트가 국제 디자인 분야 최고 영예로 불리는 IF 디자인 어워드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리브랜딩 프로젝트는 미술관의 이미지와 시각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된 미술관 정체성 및 디자인 대정비 사업입니다. 부산 현대미술관은 개관 5주년을 맞은 2023년 그래픽 디자이너 신상아와 이재진으로 구성된 폼레스 트윈즈 팀을 중심으로 리브랜딩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이미지로 미술관을 재정비했습니다. 전남 영암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밀양시가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이번 예방접종은 오는 28일까지 지역 내 소와 염소 등 31,160도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